23에도 나와요? 23일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추석 그 주도 사실 그때 너네들 상황 봐서 수업을 할지 말지 뭐 문제를 똑같이 공부해볼지 말지를 결정할 거예요. 추석이에요? 네. 선생님 저희 10월 2일날 학원 와요? 아니 안 와요. 안 오는데 할까? 그 12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방금 얘기를 연장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이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이 직선 이렇게 지나고 왔을 때 얘가 현이잖아요. 그렇죠?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기억날까요? 좀 쉬운 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의 중심 찍으면 이 반지름까지 당연히 반지름 길이 나올 거고, 그렇죠?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90도기 때문에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우리가 원과 직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에서 90도로 수직 2등분을 현을 수직 2등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2배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 나오지? 민서. 네. 그러면 중복되는 거야? 아니면 그때 다 원이 안 나왔던 거야? 그때 중국도 좀 된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여기 우리 혼자 앉아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우리 쌤 풀었던 거? 네. 거기 내용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제곱 더하기 이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했어요? 했겠죠? 지금 뭐 집합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도형 이동하고 있다며. 아직 뭐니에요? 집합?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M, X, 풀마, R, M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근데 이거가 지금 정확하게 이런 표준형 중에서도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이거일 때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x-a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거에 따른 공식은 따로 있지 않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그 붙어있는 선도 어떻게 똑같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붙어있는 접선도. 그럼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얘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가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y-b m 가르고 x-a 풀마 r부터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적용해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또 얘기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울기가 아닌 접점 x1, y1을 줬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주기로 했냐면 여기다가 x제곱이 y제곱 x 두 개, y 두 개 있으니까 둘 중 하나에만 이 접점을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제곱돼 있으니까 두 개 있어요. x-a 두 개, y-b 두 개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둘 중에 하나에만 대입해주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는 거고, 이건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그거는 원 밖에 한 점 A, B라는 점에서부터 긋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배운 거를 적용해 줄 거야. 문제 풀면서 바로 나오면 얘기할 건데 그냥 바로 잠깐만 있을까? 기본 문제 중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0번 볼게요. 10번. 14페이지에 10번이야. 14페이지 10번을 보면 밖에 한 점 0,a라는 점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그 두 접선이 직교할 때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사실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일단은 이런 직교할 때라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기본 문제는 이제 안 나올 거야. 내신에서 뭐 바깥에서 그은 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바로 낮은 점수 문제로 나올 거니까 그거는 지금 이거 풀면서 바로 적용하고 연습하셔야 되고, 그 노란색 線안 버렸죠? 안 버렸죠?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체크가 체화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잘 보고 어떻게 내가 전략을 잘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마구잡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직교할 때라고 나왔잖아요. 기울기 직교한다. 접선이 직교한다. 그러니까 직선이 직교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해서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기울기에 관련된 방법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어떤 직선,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어.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더 버리는 거예요. mx 플러스 n이라고 더 버리는 거예요.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y좌표도 모집을 일반형 직선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인데 누굴 지나가요? 얘를 지나가죠. 자, 밑에 방법이든 위에 방법이든 이 작업이 꼭 들어가야 돼. 직선을 그냥 내 마음대로 문자를 그냥 두고 설정을 하는 거야. 기울기 모르니까 n이라고 두고 절편도 모르니까 n이라고 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은 여기에 접하지만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a, x 대신에 0, y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되니까 a는 n이 된다. 그래서 n이라는 문자는 하나로 결정이 돼요. a라고. 지금 이거는 내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설정한 거, 이것도 내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설정한 건데 이 a는 문제에서 준 값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설정한 문자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랑 접한데 아까 접할 때 얘기해봤잖아. 뭐 했어?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써먹어도 되고 대입해서,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거리가 반지름이랑 어떻다? 똑같다 써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대입을 할게요. 이건 대입하는 게 쉬우니까. 아까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막 세 개의 항을 막 전개해야 돼서 막 공식 써도 힘들지만 얘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하는 거니까 m제곱 x제곱 더하기 2이 곱해서 2배 2am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다. 자,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전체 x, 그 다음에 여기 1차 2amx, 그 다음에 상수함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판별식 D가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절반의 제곱이니까 a m 제곱, 여기 절반의 제곱이니까 a 제곱 m 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ac 얘가 0이 돼야 돼. 자, 그럼 이어서 전개를 하면 바로 전개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똑같은 거가 계산돼서 사라지고 4m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m 제곱은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면 결국 우리 지금 얘는 m에 관한 무슨 방정식이죠?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그쵸? 지금 우리 m이 뭐죠? 저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계산해서 m에 관한 값이 만족하는 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에 접하는 접선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의 기울기가 뭐 m1, 이거의 기울기가 m2. 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 나머지 다른 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나온 두 근이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그 2차 방정식 느낌이 일반적으로 좀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4m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는 제로다 라고 두면 지금 두 근의 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 m을 x처럼 생각해서 문자라고 생각해주면 그 상수항,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계수가 바로 두 근의 곱이었잖아요. 알파, 베타. 근각계수관계.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 그럼 a 제곱은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가 뭐야? 양수 a라고 했으니까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잘 할 수 있죠?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은 4다. 그래서 좌표평면의 그림을 그려보면 1,2 x가 1일 때 y는 2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원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반지름이 이렇게. 그리고 6,1 여기 바깥에서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접선 두 개가 생길 건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한 접점을 t라고 하자. t. 그럼 여기를 t라고 얘기할게요. 이 접점 그럼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죠? 그럼 모르니까 여기다가 x1, y1이라고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접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하죠? 여기 지금 이 원의 접점이 x1, y1이면 x1 마이너스 1 x-1 더하기 y1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는 얼마다? 4다. 얘가 바로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또 누구를 지나가요? 얘는 누구를 지나가? 6,1이라는 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직선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6,1을 대입하면 되겠죠. 6,1을 대입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6,1을 대입해보면 5x1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1은 4다. 이렇게 1번식이 하나 나와요. 1번식. 아까 기울기 관련된 식으로 풀 때는 그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m 값을 실제로 구하게 될 거고 아니면은 m 딱 나왔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 길이랑 똑같다. 그거 이용해서 m 값을 실제로 구할 거고요. 지금은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연립방정식. 그러면은 x1, y1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식이 하나 뽑아졌고 그 다음에 얘는 접점인데 어떤 접점이냐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인 거야. 그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도 대입해도 참이 되겠죠. 대입해도 참이. 그러니까 원에다가 실제로 대입하는 거야. x1-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1-2의 전체 제곱이 뭐다? 4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 식이 좀 복잡하겠지만 지금 x1-1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로 정리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 그럼 대입해볼게요. 자, 즉 5y1-1이 4 플러스 y1-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x1-1이 5분의 y1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분의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1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건 4 이렇게 되는 거지. 양면에 25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y1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 y1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100이다. 이거 이제 그 y1에게랑 2차 방정식 나왔잖아요. 그럼 y1 나오지. y1 나오면 x1도 나오고. 이게 이제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원 바깥에 있는 한 점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y1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y1 더하기 9 25y1 제곱 둘이 곱해서 2배인데 4, 4인데 100 마이너스 100 y1 더하기 100 그럼 100이다. 사라질 거고 그럼 26y1 제곱 마이너스 6 빼주면 94 y1 더하기 9는 제곱. 또 인수를 해야 돼. 쌤, 네. 근데 저기 첫 번째 식에 응. 왜 y 플러스 1이에요? 그러게요. 너 왜 이러니 오늘? 잠이 되게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플러스 2. 그럼 2네요. 4. 4. 그러면 96. 여기 4. 그럼 2로 나눠주면 13y1 제곱 마이너스 48. 그래서 안 되는데.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그죠? 다른 거 없을까요? 이름이 사가 나서요? 4 아니에요? 알죠? 반지름 제곱. 어디 반지름 제곱?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거 4? 네. 4 맞는데? 4 맞잖아. 얘 1 해주면은 이거 되고 4 필요하니까 4. 사실은 그 접점을 딱 쉽게 구하는 문제는 깔끔하게 나오게 되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억지로 지금 선생님 푸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걸 보여준 이유가 그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번 문제는 그렇게 풀었고 12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의 의미를 두지 말고 정확한 값의 의미를 두지 말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방법 좀 기억이 됐나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접점을 모르니까 x, y1 아니면 a, b 그냥 여러분들 쓰고 싶은 문자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 그렇게 되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를 바로 뽑아내요.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뽑아내고, 근데 얘는 원 밖에 있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기 때문에 x, y 대신에 이 x1, y1은 접점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수 여기 x, y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하나 뽑아내주는 거야. 됐죠? 1번씩 뽑아냈어요. 1번씩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의 방정식 안에 접점이 바로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에 바로 대입을 해도 참일 거야. 그래서 항상 참인 식이 1번씩 하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2번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XY에 관한, 그러니까 X1, Y1에 관한 X1, Y에 관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고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풀어내주면 돼. 그러면 이제 1차 있는 걸 깔끔하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줘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Y1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4분의 7 나왔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뭐 아닌데 이거 근해공식 쓰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x1이 뭐겠어요? y1 자리에 뭐 하나 나오면 x1에도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5분의 6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얘는 y1에 관한 2차 방정식과 얘 혼자만 나오지 않겠죠. 또 다른 문자가 하나 더 숫자가 더 하나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거 대입하면 또 x1도 뭐가 되는 거야?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접점이 4분의 7 5분의 6, 4분의 7이라는 점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접선에는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이 두 개 나오니까 접선 두 개 나오니까 접점도 두 개 나오는 거 저렇게 보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어서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온 것 뿐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이 t점의 좌표를 실제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의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원 바깥 한 점에서 이 접선의 길이 어때요? 길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그었을 때 90도, 90도 되면서 여기 둘이 합동인 것도 얘기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 몇 콤마면 1,2고요, 그렇죠? 여기 좌표 바로 나왔어 6,1.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 얼마 나왔어? 2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 문제 보는 건 AT의 거리였으니까 그럼 1,2에서 6,1 빼주면 5, 25, 1이니까 루트 26. 그 다음에 반지름 2. 그럼 계산해주면 26에서 4 빼니까 24, 22. 그래서 여기 22. 그래서 답은 22. A 제곱은 22.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6개 기출문제 6개 있거든요. 기출문제 6개를 쭉 풀어볼 거고 그 뒤로 이제 예상문제 6개가 있는데 기출문제 6개가 아니라 12개를 쭉 풀어볼 거고 풀면서 계속 반복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6개를 풀고 간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다른 거 아닌가요? 잠깐만 쉬었다가